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 규정 내용, 셀러 바이어의 의무의 내용에 관한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잡기가 뭘까요? 맥잡기라는 거는 규정 내용에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건별 셀러 바이어의 운송과 관련된 의무는 10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셀러의 의무 10가지, 바이어 의무 10가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외운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가지 의무에 적용이 되는 기본 원칙을 아신다면 셀러바의 의무 10가지 중 6가지, 중요한 6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김발 뽑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신 대로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그 의무에 대해서는 서로 연관이 되는, 서로 연관해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맥을 잘 잡아야 되겠죠. 금을 캐려면 금맥을 잡아야 되는 거고,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한영 원장님이 맥을 잘 잡으셔가지고 맥을 보니까 이게 이쪽이 좀 이상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약을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침을 맞으시면 되겠네요. 맥을 잘 잡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11가지 조건별로 셀러 바이어의 운송과 관련되는 10가지 의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연구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인커텀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구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양 당사자의 운송에 따른 10가지 의무 중 중요한 6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무대뽀로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나면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이해하면 맥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인컨텀즈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맥잡기의 기본 전제는 뭐냐?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인커텀즈란 국제 규칙에는 운송과 관련된 11가지 조건이 있고 11가지 조건별 매도인의 의무가 A1부터 A10까지 10가지가 있고요. 매수인의 의무 내용도 B1부터 B10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때 11가지 조건별로 어떻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에 따른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게 동일한 의무 내용에 대해서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분담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부터 라스베가스까지 물건을 운송을 하는데 비용의 분담이 예를 들어가지고 셀러는 예를 들어서 선적할 때까지만 그 비용을 운송인한테 지불해라. 그러면 바이어의 비용의 분담 의무를 보면 선적한 다음부터 도착할 때까지 나머지 비용은 다 바이어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의무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매도인의 의무 내용만 이해하고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동일한 의무 내용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누구의? 매도인의 의무 내용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그거는
예, 바이어의 의무로 이렇게 분담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바이 매도인 셀러의 의무 내용만 여러분들이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남녀가 이렇게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응? 그 남자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아, 오늘 오빠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영화 보자. 그런데, 아, 밥은 내가 살게. 그러면 그 둘이 만나가지고 할 일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예, 어떻게 분담을 하겠다? 그 오빠의 의도는 밥은 내가 살게. 그럼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면 당연히 영화 티켓은 누가 사요? 자기가 사.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눈치 없이 여자친구가 오빠, 근데 밥값은 오빠가 낸다 그랬으면 그러면 티켓은 누가 사는 거야? 아, 이거 머리 빡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예. 아, 당연히 그거는 음, 아니 밥 먹고 영화 보자 그랬을 때 밥값 내가 낼게 그러면 아, 그럼 티켓은 네가 좀 살래? 이 뜻 아니에요. 그죠? 분담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예, 분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무에 대해서 잉크텀지에서도. 자, 그래서 맥잡기가 이런 거예요. 11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10가지 의무 내용 중에서 6가지가 중요하거든요. 6가지가 여기 써 있는 6가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조건별로 하나하나 무대뽀로 외우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만 여러분들이 6가지를 이해하면 되겠다. 이게 11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의 원칙이에요. 규정의 원칙. 이 원리를 아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기억하셔야 되냐면 저 잉크텀즈에 보면 A1부터 10까지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는 제가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쭉 써나가는 거죠. 근데 이 6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용의 분담. 이게 예, 기본이 되는 기준이에요.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요 나머지는 11가지 조건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것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1가지 조건별로 매도인,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를 셀러가 분담을 하느냐, 이거를 외우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 조건의 제목에 보면 그 제목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셀러가 분담하는 즉 분담한다는 건 뭐예요? 셀러가 자기 돈으로 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송이나 무슨 뜻이냐면 셀러가 운송인한테 직접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걸 우리는 편의상 비용의 분담,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커텀즈만 가지고 책을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비용 분담이라고 셀러의 의무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셀러가 분담한다 그러면 아, 이건 셀러가 자기 돈으로 내는 거구나. 그만큼 셀러가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바이어가 내야 될 거를 바이어의 부탁에 의해서 그거를 운송인한테 내주고 어떤 의미에선 대신 내주고 이게 뭐 꼭 정확한 얘기라고는 뭐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실무적으로는 대신 내주고 그 비용은 가격에 포함을 시켜 가격에 애드업해. 예를 들어가지고 FOB 조건이다. 그러면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 분담 비용은 선적할 때까지예요. 그럼 그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FOB 조건이라면 물건 값에다가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거기 플러스를 시켜서 만약에 그 비용이 개당 1불이 든다. 물건 하나당. 근데 물건 값은 10불이다. 그러면 그때는 11불 이렇게 청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용하는 거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맥잡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X, 억스 조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F 조건 세 가지, 그 다음에 C 조건 네 가지, D 조건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셀러의 의무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볼 거예요. 매일 한 개씩, 한 가지 조건씩. 아니면 뭐 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가지 조건씩.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배우기 전에 이 기본적인 원리, 맥잡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조건별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 맥잡기에서 나온 내용이네. 똑같네. 이거 외울 필요가 없네. 이해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요. 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분담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비용을 셀러는 운송인한테 지불을 해야 되느냐. 물론 바이한테 받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예, 별도로 받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가격에다가 그거를 포함을 시켜서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비용의 분담이 기둥인데 이게 딱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원칙만 알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제목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Xworks 조건이다. EXW 조건이다 그러면 Xworks가 원래 그 단어잖아요. 그죠? 그의 약자잖아요. Xworks 약자가 EXW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목이 Xworks라는 건 X, 내보낸다. Works라는 거는 공장, 작업장, 물건이 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셀러 입장에서는 조건의 제목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EXW 조건이라는 거는 뭐예요? 작업장에서 인도하는 조건, 내보내는 조건. 작업장에서 셀러의 공장에서 바이어한테 물건을 넘겨준다. 자기 공장에서 수출용 물품을 쌓아놓기만 하면 바이어가 와서 자기 책임하에 자기 비용으로 가져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FOB 조건이다. 그럼 뭐의 약자예요? FOB 조건은 free 온보드의 약자잖아요. 그쵸? 프리해진다는 건 뭐예요? 의무로부터 이제는 해제가 됐다. 노예로부터 해제가 됐다. 프리해졌다. 대금 지급의 의무로부터 해제가 된다. 프리해진다. 다 마찬가지 의미잖아요. 그래서 FOB라는 거는 뭐예요? 주어는 셀러예요. 셀러 shall be free 이런 뜻이에요. 셀러는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프리해진다. 언제? 온보드 할 때.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온보드, 선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누가 낸다? 셀러가 내고. 그러면 바이어는요. 선적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쭉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은 바이어가 된다. 그래서 각 조건별로 그 조건의 제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범위가 바로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제목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죠. 그쵸? 이 원칙만 알면 되죠. 그 각 조건별로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어디에 나타나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ICC에서 11가지 조건에 제목을 붙일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뭘 이거를 상징을 할까?
이름 지을 때, 사람 이름 지을 때도 그냥 짓지는 않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짓잖아요. 어떤 기원을 담아서. 그쵸?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커텀즈 제목은 여러분들이 인커텀즈를 배우고 실무에 활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의 분담이거든요. 비용의 분담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그러한 조건일 때 셀러가 제시하는 가격을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셀러 입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 비용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가격을 제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값 더하기 그 조건에서 셀러 바이어가 합의한 그 조건,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커텀즈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 그 비용을 가격에다가 플러스를 시키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FOB 조건이다.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누가 낸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1불이고 물건값이 10불이라면 물건값 10불 더하기 FOB 조건일 때는 1불을 더해서 11불 이렇게 얘기해야죠. 만약에 EXW 조건이라면 물건값이 10불인데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0불 EXW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FOB일 때는 선적할 때까지 비용이 개당 1불이 되니까 그때는 1불 더해서 11불 FOB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위험의 분기점은 이건 기본적으로요. 비용 부담의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조건에 규정이 돼 있어요. 단 시조건만 예외예요. 그럼 어떻게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건 이제 11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자, 인커텀즈 정보는 앞에 첫 자리로 구분했을 때, 그룹핑 했을 때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E 조건, F 조건, D 조건은 요 비용 부담의 범위와 위험의 분기점, 위험 부담의 범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E 조건, F 조건, D 조건은 생각할 것도 없이 비용 부담의 범위를 알았다며 위험 부담의 범위, 분기점이 어디냐라는 걸 아는 거는 그거는 외우는 일이 아니라 이 원칙만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FOB 조건이다 그러면 셀러가 운송인한테 부담하는 비용은 선적까지예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선적이에요. 선적 시. 선적 전까지,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셀러가 내고 선적 후부터의 비용은 바이어가 낸다. 따라서 위험 부담의 분기점도 동일하다는 거죠. 선적 시점이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선적할 때까지는 운송에 따른 위험,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 이거를 셀러가 책임진다는 거고 선적한 다음에 항해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위험은 다 누가 분담한다? 바이어가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조건은 예외예요. 시조건은 비용의 범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입지 도착할 때까지 해상운임, 항공운임도 셀러가 부담한다. 그러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선적시 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게 돼 있다. 왜 다르게 돼 있어요? 인커텀즈 규정은요. 이건 ICC에서 임의로 창작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쓰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래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11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딱 형태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그쵸? 무역하는 사람들은 배워야 되겠죠. 아는 사람들은 하는 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11가지 조건별로 조건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위험 부담의 분기점은 비용 부담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그래서 셀러가 부담하는 그 위험의 범위는 내가 비용을 부담한 만큼. 만약에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셀러가 지불했다? 그럼 선적할 때까지는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은 바이어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근데 시조건만 예외예요. 예. 약간씩 또 예외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죠? 예. 요거 뭐 배우는 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송계약 체결의 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의 분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운송 구간이 있잖아요. 포트에서 포트까지, 부산에서 LA 항구까지, 롱비치 항구까지, 아니면 인천항에서 뭐 LA 공항까지 요 운송 구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1가지 조건에 다 적용이 되는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11가지 조건별로 어디까지 운임을 11가지 조건별로 누가 운송계약 체결하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비용 분담의 범위만 알면 그쵸? 예, 여기 주운송 구간, 가장 긴 구간, 예, 이 구간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람. 만약에 FOB 같으면은요, 여기 선적할 때까지는 셀러가 내지만 이 비용은 누가 내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왜 그렇게 링크를 시켜놨을까요? 연관을 시켜놨을까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사람이 운송이라고 운송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깐깐하게 하겠죠. 그쵸? 비용도 여러 군데 운송인들한테 알아봐가지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깎아달라는 디스카운트 받아달라는 노력도 할 테고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을 조건별로 누가 체결한다?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FOB 조건 같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을 누가 내요? 바이어가.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운송계약 누가 체결해요? 바이어가. EXW 조건이면 예, 셀러는 내는 비용이 없죠. 전체 비용을 누가 내요? 바이어가. 그 누가 체결해요? 예, 바이어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바이어가 운송계약 체결하고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언제 몇 월 며칠 날 출항하는 어느 배에다 선적을 해라 라고 선박을 지정해서 알려줘요. 셀러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 갖다 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트럭에다 싣든 아니면 컨테이너를 불러가지고 싣든 아니면 포워드한테 부탁을 하든 어쨌든 항구나 아니면 공항까지만 갖다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주운송 구간에 대한 거는 누가 한다? 예. 그럼 바이오가 한다. 만약에 D조건이다. D조건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를 해줄 때까지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누가 내요? 그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건 다 셀러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입상의 창고 앞까지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운송 구간 포트에서 포트, 에어포트에서 에어포트 누가 내요? 셀러가. 그러니까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이거는 인커텀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러 보험계약의 체결 의무 없다. 바이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예외적으로 CIF나 CIP 요거는 셀러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라고 그랬죠. 이 I가 인슈런스거든요. 그래서 보험인데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비용도 셀러가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셀러가 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셀러가 체결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건만 I가 들어가 있는 조건만 셀러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조건은 양쪽 다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진짜 그러면 진짜 보험 안 들어도 돼요?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네 맞아요.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근데 실전에서는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되기는 들겠죠. 그럼 누가 들어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외우는 게 아니고 요거 위험부담의 분기점만 알면 돼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운송 구간 해상 운송하다가 아니면 뭐 비행기를 운송하다가 혹시라도 항공이나 해상 사고가 났을 때 내 물건에 로스가 오면 큰 손해를 입으니까 그쵸? 예. 입으니까 요 분기점만 안다 그러면 요 주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FOB 조건으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선적이에요. 선적한 다음에는 선적하기 전까지는 셀러가 책임을 지는 거고 선적한 다음에 사고 나면 그거는 몽땅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만약에 든다면 누가 들어요? 당연히 바이오가 들죠. 셀러는 들 일이 없지. 자기가 책임지는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임의로 부분은 하는데 임의로 누가 하느냐? 그거는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걸 배웠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셀러 입장이고 FOB 조건이었다. 그럼 여러분은 선적까지만 책임지는 거고 선적한 다음에 사고 나는 거는 바이오 책임이니까 여러분들 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들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그죠? 들면은 바이오가 드는 거지. 지가 손해보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 이 맥잡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인커텀즈 동영상 올라온 것도 쭉 보니까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동안 한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실제로 무역을 하면서 인커텀즈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연구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억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커텀즈 조건별로 운송과 관련되는 10가지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6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예, 국무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딱 공부하시고 예, 나면 나머지 4가지는요. 그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국무사 시험 볼 때 그 문제 낼 수도 없다고요. 제가 국무사 실제위원을 10몇 년 했잖아요. 그죠? 제가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더라고.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 의무 그러면 셀러는 선적한다면 선적서를 바이오한테 보내준다. 바이오는 선적서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를 인수한다. 물건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적을 한다면 통지를 해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내요? 셀러 의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에 딱 기특병이 많지 이것도 문제라고 냈니? 그리고 실전에서도 실무에서도 이것만 알면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인도 시점 이거는 정확하게 위험의 분기점 여기서 제품의 인도도 같이나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이건 뭐 위험의 분기점에 대한 항목, 제품의 인도 항목 이게 서로 똑같은 그 분기점이 똑같다면 이걸 뭐 또한 항목을 분리를 시켰느냐. 그냥 제목을 그냥 위험의 분기점 및 제품의 인도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비용 부담 보면 동일하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규칙인데, 예. 중요한 사안들인데 분리시켜가지고 비록 예, 비슷한 내용이더라도 결론은 똑같더라도 분리시켜 놓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우리 이제 위험의 분기점을 알았잖아요. FOB 같으면 프리 온보드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다? 프리 온보드. 셀러 shall be free. 언제? 온보드 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또 제가 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것만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만. 원칙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워도 안 되고 외우면 그거 어떻게 외워요? 그렇잖아요. 11가지 조건 곱하기 10가지 의무 곱하기 셀러 바이어 2가지 경우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그쵸? 11 곱하기 10가지 10 곱하기 셀러 바이어 2 곱하기 2.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구구단지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알면 이거는 기억할 게 아니고 이해할 거다. 이해하는 것도 이 비용 부담의 범위만 이해를 하면은 되고, 근데 그것도 제목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비용 부담의 범위는 조건별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게 인커텀즈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맥을 못 잡았으니까 어렵지. 진맥을 못하니까 처방을 못하는 거죠. 그쵸? 금광맥을 못 잡았으니까 금을 못 캐는 거지. 맥만 잡으면,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는 건데. 요 하나만 이해하면 되고, 기능만 이해하면 되고, 요것만 이해하면. 근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조건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상징적으로 요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조건별로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도 셀러가 운송인한테 분담하는 그 비용만큼만 가격에 플러스를 시키면 그 조건일 때 제시하는 가격, 뭐 FOB 가격, CIF 가격,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상식적이죠. 수출지에 수출상이 있으니까 수출상이 그쵸. 그러니까 만약 한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관세청에다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써있는 사이트에다가 한국 사람이 하는 게 편하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EXW 조건하고 DDP 제일 처음 조건, 제일 마지막 조건 요것만. EXW 조건은 수출 통관도 누가 해요? 수입상이. 왜요? EXW 조건은 수입상이 한국에 자기의 포도를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쨌든 포도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하에. 근데 어떻게 지 맘대로 갖고 나가요? 한국세관에 신고해야지. 통관 조처를 밟아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출 통관도 EXW 조건을 바이오해라. 수입 통관은 당연히 바이오가 하는 거고. 이 DDP 조건이라는 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셀러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수입자의 창고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지에 도착하면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수출상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EXW 조건은 수출 통관을 다 매수인, 바이어가 하는 거고 DDP 조건은 수출 통관을 다 누가 한다? 매도인, 셀러가 하도록 그렇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나머지 조건들 9가지 조건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맥을 알아야 된다. 맥을 정확하게 짚으면 인커텀즈 내용을 11가지 조건별로 10가지 의무 내용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래요. 그거예요. 인커텀즈 해설서 갖다 놓고 EXW 조건 그러면 A1부터 A10까지 하나하나 외우고 B1부터 P10까지 외우고 헌법 외우듯이.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책으로만 공부하면 인커텀즈 외워봐야 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외워놨다 그래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활용도 못해. 뭔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용의 분담 그러면 예를 들어 FOB 조건이다.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 비용 분담의 분기점이 선적이다. 그랬을 때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셀러가 내는구나.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인커텀즈에 보면 셀러의 어블리게이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무로.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그만큼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지돈 내야 되는구나. 셀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커텀즈를 배웠다는 사람이 FOB 가격을 한번 내봐. 그럼 뭔 말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를. 왜요? FOB 가격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가격이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왜요? 의무로 배웠으니까 당연히 셀러가 그건 지불해야 된다. 바이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아니면 지 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분담이라고 그랬지만 셀러 돈 네 돈 내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일단 운송인한테는 선적할 때까지는 FOB 조건이라면 선적할 때까지는 셀러인 네가 바이한테 운송인한테 지불해. 그리고 그 돈을 바이한테 받아. 이런 의미. 아니면 바이어가 야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네가 좀 운송인한테 줘. 미안하지만 그 대신 그 비용은 나한테 청구해. 근데 어떻게 청구해요? 따로 청구해도 되고 근데 관습적으로 예, 물건 값에다가 플러스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담한 비용만큼은. 예. 이해가 되시죠? 뭐가 똑같아요? 우리가 심부름 갈 때 심부름 가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차비를 포함해서 받게 되면 전체 받는 돈은 달라지잖아요.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저 부산 가서 사와야 돼. 그럼 부산까지 가는 KTX, 열차표, 택시비 이거 합해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10만 원만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원 가서 사와라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그 비용만 더 받으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커텀지에서도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이 11가지 조건별로 다르니까 당연히 어떤 조건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셀러가 제시하는 수출 가격은 달라져야 된다. 그게 조건에 따른 수출 가격이다. 그래서 FOB 가격, 편의상, CIF 가격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좀 길었네요. 엄청 길었네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내일 다시 하기로 해요. 다시. 좀 줄여가지고 다시 할게요. 오늘 정신 없으시죠? 예. 저도 이 자료를 오늘 만들었어요. 계속 쓰는 자료가 아니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 갔다 온 날이거든요. 한양대학교. 갔다 와가지고, 5시 넘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11가지 조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10가지 의무 내용을 강의 드릴 때, 이거를 일단 맥을 딱 잡고 있으면 너무 쉽게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내일 또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11가지 조건 공부하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커텀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너무 길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